여러분, 혹시 치악산 괴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오늘은 바로 그 섬뜩한 소문, 치악산 18토막 시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저 떠도는 괴담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상상력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형성하고 진화시켜 왔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괴담의 탄생 배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문화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다각도로 탐구하며 왜 이러한 이야기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명산 치악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등산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단순한 시신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8개의 조각으로 토막 나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방식이죠. 시신은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처럼 정확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엽기적인 범행 수법은 당시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같은 방식으로 토막난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총 19의 시신이 치악산의 깊은 골짜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연이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전국적인 미스터리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악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괴담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시신들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시체들은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부위별로 토막 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해부한 것처럼, 혹은 정교한 기계로 절단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정교함은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토막난 단면이 너무나도 부드러워 당시에 어떤 기술로도 어떤 도구로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톱으로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현실적인 특징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건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외계 생명체나 미확인 비행물 체유 UFO와 연관 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기괴하고 잔혹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치악산은 단순한 명산이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때로는 미지의 존재가 숨어있는 불가사의한 장소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등산객들은 치악산 등반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해당 사건이 괴담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치악산에서 18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으며 관련 사건 기록 또한 그 어떠한 문건이나 데이터베이스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수사 기록이나 공문서, 심지어 내부 보고서나 비공식적인 메모에서도 이러한 사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토막 살해당하는 끔찍하고 대규모의 연쇄살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당시 언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특성상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개입하더라도 19의 토막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심지어 관련 기록까지 말끔히 삭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도 관련 보고나 언론 보도, 국민들의 제보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건의 단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부인은 괴담의 허구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끔찍하고도 섬뜩한 괴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이토록 열광하고 공포를 느꼈을까요? 괴담은 때때로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호기심,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산이라는 공간은 신성함과 동시에 미스터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치악산이라는 험준하고 신비로운 배경은 이러한 괴담이 퍼져나가기에 최적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숲이 우거지고 계곡이 깊으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는 등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자연 환경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의 유통이 현재처럼 자유롭고 빠르지 못했던 시절, 언론 통제가 심했던 시기였기에 소문과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탓에 한번 퍼진 괴담은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 상상력은 때때로 현실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불안정한 상황이 이러한 괴담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즉, 알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치악산 괴담으로 응집된 것이죠. 최근에는 이 괴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치악산이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가 개봉을 앞두면서부터인데요. 이 영화는 바로 이 치악산 18토막 시신 사건 괴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인 원주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들은 영화로 인해 치악산과 원주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치악산은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사랑받아왔으며 원주시 또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도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가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배경으로만 기억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영화 제작사에 영화 제목을 변경하거나 최소한 영화가 허구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영화가 현실을 왜곡하여 지역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는 등 영화 개봉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화 홍보 논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영화가 유발할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영화 개봉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괴담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그리고 지역민들의 정서와 이미지에까지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죠. 이러한 논란은 창작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개봉하게 되었지만 영화 시작 전 본 영화는 사실과 다름을 명시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예고편 등에서도 이 이야기가 단지 괴담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창작자는 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사도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괴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문화적 현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괴담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치악산 18토막 시신 사건은 이처럼 괴담과 현실이 교차하는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국내 3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감과 미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매료가 끊임없이 이 괴담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력은 때때로 현실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이러한 괴담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언젠가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괴담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야기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괴담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회의 불안, 심리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괴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치악산 18토막 시신 사건의 괴담과 그 진실,
그리고 그 파생된 문화적,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속에는 사실과는 다른 허구가 섞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섬뜩하지만 그 진위가 불분명한 괴담이 있나요? 괴담은 때때로 우리 사회의 특정 시대상이나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괴담들은 우리에게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의 영역을 탐험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와 정보 판별 능력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탐구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의미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미스터리하며 때로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미스터리 사건이나 괴담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